재미와 흥미를 더한 지금거 신전화는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사화는 정말 미쳤다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회차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특히 사화에서는 그동안 자신의 사생활과 부인에 대해 절대 공개하지 않았던 사원이 드디어 공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협박범이 희주 아버지를 납치한 사실을 알게 된 사원이 희주가 있는 장소로 급히 달려왔죠. 사고 접수를 위해 경찰차를 탄 희주가 심한 공황장애를 보이며 차에서 내려 오열하는 장면은 많은 이들을 안타깝게 했는데요. 그런데 이때 예상치도 못했던 누군가가 나타나죠. 바로 박사원입니다. 그는 경찰들에게 사고 접수는 자신이 할 테니 가봐도 된다고 말하는데요. 두 분이 어떤 사이냐는 말에 가족이라 말하며 부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이 시점에 사원은 희주를 공개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어쩌면 협박범으로부터 희주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죠. 사원의 부인이라는 것이 세상에 알려지면 협박범 또한 함부로 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일 텐데요. 대변 인실 수어 통역사로 자신 옆에 두려고 하는 것 또한 희주를 보호하기 위함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5화 예고편에서는 희주가 대통령실 수어 통역사에 합격하며 사원과 함께 근무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원은 합격 기념으로 희주에게 예쁜 원피스를 선물해주는 것으로 보이죠. 이어진 장면에서는 사원이 희주로부터 수어를 배우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드디어 희주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다가가기로 한 것일까요? 하지만 이도 잠시 5화 예고에서는 사원에게 엄청난 위험이 닥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도로에서 전화를 받는 순간 트럭이 사원에게 달려오죠. 그런데 이 장면을 지켜본 희주가 백사원을 부르며 미친 듯이 그를 향해 달려오는데요. 사원은 트럭이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것보다 희주가 큰 소리로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달려오는 모습에 더 놀라는 듯 보이죠. 아마도 사원이 희주 덕분에 이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원과 백도재의 통화였는데요. 그는 406번 전화의 주인공은 남자가 아닌 여자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5화에서 사원은 전화 주인공이 희주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죠. 4화 엔딩에서 406번과 통화 중이던 사원이 희주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장면을 마주하며 끝났었는데요. 이외에도 3화에서 희주 대신 아이스크림과 맥주를 사다 주는 모습도 볼 수 있었죠. 그 사이 희주는 사원에게 406번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상기했을 때 희주라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사실 이 드라마에서 사원이 희주에게 직접적으로 마음 표현을 한 적은 없는데요. 오히려 결혼 첫날부터 자신과 감정 섞지 말라며 냉정하게 굴었었죠. 희주를 더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것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결혼 반지를 희주에게 주면서 이 반지는 희주 것이 아니니 잘 보관하라고 얘기하죠. 언젠가 주인한테 돌려줘야 할 수도 있다고 말입니다. 정말 희주 입장에서는 무슨 이런 남자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었을 텐데요. 투명인간으로 한 집에서 3년 동안 말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글로만 소통해야 했던 희주가 가엾게 느껴지지 않을 수 없죠. 어쩌면 5화에서 사원이 406번 전화 주인이 희주라는 것을 알게 되며 새로운 반전을 맞이하게 될 것 같은데요. 사원이 수어 면접 과정에서 부부인할 화두로 희주에게 그동안 하지 못했던 자신 마음을 희주에게 표현했죠. 지금이라도 노력한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한 부부로 살 수 있을까라는 말이 참 아프게 들렸는데요. 서로의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은 채 서로에 대해 탐색하는 것에 골몰해 있는 두 사람 모습은 너무나 닮아있다라는 말도 참 아프게 들렸죠. 아마도 사원은 406번 전화 주인이 희주인 걸 알면서도 그에게 말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히려 그 전화기를 통해 자신과 희주가 소통할 수 있는 창구로 만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로서 희주가 사원에게 원하는 것은 이혼인데요. 그 이유 또한 사원이 보기에도 너무나 합당해 보이죠. 4화에서 희주는 406번 전화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사원에게 절절하게 표현했었는데요. 언니 홍이나 대신 자신이랑 결혼했을 때 마음이 어땠냐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을 비하하는 발언들을 사정없이 뱉어내는데요.
음침하고 사교성이라고는 쥐뿔도 없는 자신을 어디에 쓸 거냐는 것이죠. 부잣집이 싫으면서도 안락해서 벗어나지 못하고 돈에 굴복한 홍희주라고 말하는데요. 게다가 더 마음 아프게 들리는 말은 바로 이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신은 홍인아의 별책부록 같은 것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희주를 너무나 잘 알고 진심 사랑하는 사원은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그녀를 위로하는데요. 희주는 음침한 것이 아니라 주변을 잘 살피는 것이라고 말이죠. 게다가 사교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대체로 사람들이 무례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돈에 굴복한 것이 아니라 엄마를 사랑했던 거라며 위로 아닌 위로를 건네는데요. 이 과정에서 사원이 무척이나 힘들었던 시절에 희주로부터 마음의 평안을 얻었던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죠. 자신 또한 한때 아무것도 먹기도 싫고 말하기도 싫었던 적이 있었다고 말하는데요. 주위에는 성가시고 탐욕스러운 것들로 가득했었다고 말이죠. 그때 자신이 숨을 쉴 수 있게 해준 사람이 바로 희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원은 희주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데요. 희주는 부록 따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언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손동작을 몇십 번 몇백 번 반복해서 지금의 어른이 되었는지 사람들은 모른다고 얘기하죠. 그러니 자신의 아내에 대해서 함부로 떠들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아마도 사원은 희주가 수어 면접을 보는 과정에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한 자신을 싫어한다고 생각했던 희주가 사실은 자신을 좋아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죠. 희주는 사원의 브리핑 영상을 수십 번 봐오면서 연습을 하고 또 연습을 반복해 왔었는데요. 그 결과 그의 표정만으로도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다고 하죠. 사원은 자신의 브리핑 영상을 보면서 완벽하게 수어를 구사하는 것을 보면서 많은 의문점을 가졌었는데요. 그런데 희주의 이 한마디가 사원의 마음을 흔들어 놓죠. 바로 미쳤었다라는 말입니다. 이는 다르게 표현하면 사원을 미치게 좋아한다는 말로도 해석이 되는 부분이죠. 정말로 사원에 대해 관심이 없고 싫어한다면 그의 영상으로 굳이 수어 연습을 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죠. 사원이 희주를 바라보며 정말 안타까워하는 것은 자신과 너무나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희주에게 바라는 것은 바로 이것인데요. 자신의 인생에 있어 엄마 꼭두각시나 다른 사람한테 휘둘리지 말고 자신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이는 사원 자신 또한 희주와 비슷하게 자랐기 때문이죠. 희주가 현재 말을 하지 못하게 된 이유는 사원과도 깊은 관련이 있는데요. 자신이 가짜 사원이라는 걸 알게 된 홍인아가 외부에 이 사실을 발설할까 두려웠던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그의 가족들이 탄 차에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것입니다. 이 사고로 홍인아는 청각장애를 얻었고 동생은 사망하게 되었죠. 물론 희주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는데요. 하지만 김연희는 홍 회장이 희주만 건강한 것에 노여워할까봐 희주에게 말을 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정말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 자식을 제대로 희생시킨 잔인한 엄마가 아닐 수 없죠. 그런데 희주 선배 지상우도 무언가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요. 그는 보육원 출신이죠. 그런데 그가 지금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비밀 이야기를 보면 아마도 백사원 이야기가 아닌가 싶죠. 자신이 살던 보육원 옆에 부잣집 호화별장이 있었다고 했는데요. 그곳에서 한 친구를 만났고 그와 총싸움 등 여러 가지 놀이를 하면서 즐거운 하루하루를 보냈다고 했죠.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봐서는 안 되는 그 어떤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한 듯 보이는데요. 이는 아마도 진짜 백사원이 누군가를 살해하는 장면이 아니었을까 생각되죠. 진짜 백사원은 사페로 동물을 포함해 여러 사람을 죽인 것으로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는 현재 사원의 행정관으로 있는 박두재 동생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죠. 집안에서도 이러한 백사원을 두고 볼 수 없어 결국 낚시터에서 죽인 것으로 나오는데요. 그리고 혼외자였던 현재의 백사원을 죽은 백사원 대타로 키우게 된 것이죠. 상우가 본 장면은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첫 번째는 진짜 사원이 누군가를 살해하는 장면이죠.
두 번째는 진짜 사원을 할아버지가 죽이는 장면을 목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일 진짜 사원이 죽는 장면을 목격했다면 현재 사원이 가짜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상우와 사원의 식사 자리에서 사원이 그에게 생선 좋아하냐는 의미심장한 말을 했었는데요. 그는 좋아한다고 얘기하죠. 사실 현재 사원은 생선을 좋아하지 않는데요. 어린 시절 엄마 심규진은 생선을 먹지 않는 현재 사원에게 자신의 아들은 생선을 잘 먹어야 한다며 그에게 억지로 먹게 했었는데요. 이후 엄마가 사라지고 사원은 생선을 다 뱉어버리죠. 아마 그가 생선을 보면 토하는 것도 진짜 사원 죽음의 트라우마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언제나 제게 큰 힘이 됩니다.